제가 태어났던 곳은 그 오사카가 뻘 습지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자꾸 홍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운하를 만드는데 제주도 우리들 선배들이 남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습한 곳이 돼서 아예 살지를 안 했던 곳. 그래서 운하를 만들면서 이제 거기 조금 높은 곳에 가건물, 바라크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그때 1930년 전에 돼지들을 집단적으로 키워가지고 돼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카이노라고 적어져가지고 돼지가 살고 있는 곳. 그렇게 하니까 더 일본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 이사를 안 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동명을 바꿨는데 그 바꾼 이름이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다이세이도리 1정모 1조의 14번지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던 해가 1935년인데 그때 일본은 러시아 또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미국의 선전포고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장본인들이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국내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밤중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나는 집에 있었더니 집 앞 현관 앞에 소이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건물들이 전부 목조 주택이 돼가지고 폭탄 떨어지는 것보다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써야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소이탄을 만들었는데 그 소이탄 불발탄도 봤습니다. 육각형으로 돼 있고 약 1m쯤 1m 조금 안 되는 그런 크기인데 들러봤더니 상당히 묵직합니다. 오사카에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이제 100몇 대가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만 불 안 타고 돌아가면서 전부 오사카가 폭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하고 제주도에 왔더니 또 제주도에서 4.3 사건. 나는 중학생 때 밤에 죽창을 들고 마을 입구에서 포초도 산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난 음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개교 1주년 기념 미술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가지고 오현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9월 25일이 개교 기념일인데 21일 날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현단의 석조 건물 지금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만은 석조 축조한 것이 지금이면은
제주도 그 인간문화재라도 그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무늬를 놓으면서 했던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헐어가지고 거기 노인정을 만들었는데 이 노인정은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조잡하고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도 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물, 세멘트에 색을 칠한 것도 전혀 오연단에 어울리지 않은 색으로 칠했던 건물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9월 21일 날 길보드 씨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그때 신호나 발레개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악기를 불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년 후배가 제주중학교 출신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악기를 불어가지고 신호나 발이 소리가 나는데 나는 나지를 안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선배는 안 되겠어요 소리도 안 나고 해가지고 오기가 나서 그 동부대가 사람 없는 데서도 불어보고 9월달이니까 그 집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고 조금 요란을 떨어가지고 겨우 악기 소리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교에 직장을 가져서 음악 수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시창교재 고르기 분갱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수업 존폐를에 대한 깊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갔었는데 그 고비를 넘겼더니 학생들이 왜 이 과목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와 줬고 그래서 간단한 두도막 형식 정도의 동요는 가사를 빼고 무슨 곡이냐 하면은 80% 정도가 그 곡 기름을 맞췄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정기 음악 수업은 아니었었지만은 내가 대학에 가서 느꼈던 음악 감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10분 내외의 고전에서부터 낭만, 후기 낭만까지는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감상했던 곡 중에서 그 4곡 정도를 주제별로 녹음을 해서 들려주어 가지고 노트를 봐서 써도 좋다. 감상문을 적으라고 해가지고 고전 음악에 고등학교 때 접근을 했던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어선 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졸업생들이 가다 오다 만났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감상 노트를 지금도 그 노트를 보면서 감상을 하고 있다고 한 졸업생도 있어가지고 그때 나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소도 키웠고 양계도 했었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그때 호텔 2개의 그 한국관, 그 기생관광을 하는 그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을 따가지고 했었고, 그 토산품정도 했었는데 하루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11월 3일 날 헌팅이 시작하니까 그 일본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이 가게에 와가지고 하루 매상이 그때 천만 원 하고 끝더 조금 미는데 어떤 1,000만 원 넘는 하루에 그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장사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나 적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거 하다가 결국 해보니까 세일즈맨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코카콜라의 신입사원 뽑을 때 학사 출신 사원을 뽑을 때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소양 교육을 한 달 받았습니다. 한 달 받았는데 그때 그 미국의 그 코카콜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카콜라는 물론이고 세일즈맨이 그리고 또 어떤 판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중간 간부가 됐을 때 세일즈맨을 다루고 영업 새로운 가게가 생길 때 확장하는 방법.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 의아를 했던 것은 그것은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제주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의아심이 들었는데 그때 교육을 받을 때 한갑수 국문학자 한갑수 선생이 강의 1시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나는 코카콜라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모두 달성해가지고 전 사원 제주도 영업소에 있는 직원 20몇 명이 합동으로 동남아 보너스 여행을 했고 나 개인으로는 영업소장이 일본 영업소 시찰하는 기회도 주고 다른 회사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 그때 제주도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정년 58세에 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다른 회사에 있다가 한라인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영진보육원 원장이 옆집인데 그때 이제 나에게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봤더니 학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분도 밴드를 하나 운영을 하게 되면은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완전히 백지 상태고 그리고 나는 그때 음악을 계속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할 때여서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절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강경수 교수가 맡아서 했는데 그때 김승범 트럼펫 오영고 출신입니다. 3학년 때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지 않았었지만은 흠메리 트럼펫 협주곡을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김승범 군이 제주도에서 트럼펫들을 많이 불었지만은 진짜 트럼펫 소리를 냈습니다. 터진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승범이가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그 트럼펫 때문에 나도 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미 그때 나는 뭐 자그마한 사업도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자세가 안 돼서 그 영진 육아원하고 창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인연이 인연이 없어가지고 그 영진육아원에 가진 못했었지만은, 이제 그 영진육아원 그때 멤버가 보면은 그 누구는 어디 지휘자고 그 누구는 도립교육단에 있고 이런 그 화려한 멤버들이 있는데,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 장단 연주회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없지만은 2회, 3회 프로그램 지금 전부 갖고 있고, 영진육아원이 그다음 이름이 한번 바꿔져가지고 그다음 영진으로 바꿔졌었는데, 바꿔져 가지고 한 5년쯤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더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제주도 관악사에 그 정말 그 영진 육아원 그 연주 그 관악단의 멤버들도 본인들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제주 관악사의 기록으로서 남겨야 됩니다. 할라윈드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는 그 음악 관계로는 함량미달의 그 음악가는 아니고 여하튼 음악을 했는데, 나는 그 우미협 회장, 뭐 관악협회 회장, 음악관계 회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제주도 연맹 위원장, 그것은 그 나이가 들어서 원로다 해가지고 뭐 차례로 내려오는 자리였었고, 적십자 산악안전대장, 이것은 이제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내가 3대 대장을 했었고, 그 내가 대장 기간 동안에 그 적설기 한라산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이 대형 조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딱 한 번 위험을 나도 느끼고, 그 여러분들은 그 로프라고 그 합니다만, 우리는 그 스위스에서 쓰는 말대로 그 자일에 그 두 사람이 묶어서 앵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평소 때에는 10분이면 건너갈 때인데, 우리들 정규 산악회 거기 지나갈 때 4시간 걸릴 때가 있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눈으로 이렇게 산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눈이 그 와가지고, 그때는 나도 한번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꼬마 생각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악회는 적십자 산악안전대는 이건 암호가 아닙니다. 이건 뭐 서로가 할 때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같은 자리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할라윈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어떤 날 회사가 그만두어 가지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나의 제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만둘 것이냐 해서 뭐 이야기하다가 가가지고 그 어느 날 봤더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은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턱도 없이 모자르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1,000만 원을 가져가지고 그 가장 급한 악기 몇 개를 그 뭐 구입을 하고 뭐 악보 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 창단 연주회 할 때는 내가 그 발기인 중에서 제일
그 연장자여서 그 지휘를 했는데 2회 정기 연주회 할 때는 그런 것이 그 조금 모호한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도 우물쭈물 했었고 사실은 이제 전부 관객에 있는 사람이 우물쭈물 해가지고 그 정기 장단 연주에서 그 2회 정기 연주회까지는 상당한 그 시간이 그 흘러서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할라윈드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빈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걸 나는 이걸로 할라윈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정기 연주회 3번, 4번, 4번 한 4년쯤 있다가 그 팝스 콘서트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팝스 말고는 3번이 정기 연주회. 근데 내가 이제 1년에 4번 정기 연주회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참고를 하지 않고 포시즌이니까 4계절이니까 한 계절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부담을 안기는 그 횟수였었는데 한 번 정기 연주회 끝나가지고 다음 정기 연주회까지 2달 반쯤 길게는 석 달쯤 한 90일쯤 한 60일에서 80일쯤 그 연습회에서 1시간 30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4회 때부터 알아가지고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는 일본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산 교향주조학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되네. 부산 교향주조학단이 장단 10주년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던 것인데 연주회를 한 단체인데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 때 일본에서 한 팀 제주도에서 한 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연주를 할 때 일본에 있는 팀 에스퍼 추조악단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쪽 지휘자하고 만나가지고 교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서 또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부산 교향악단하고 일본의 단체하고는 파트별로 몇 사람씩 10명쯤 정도의 단원이 오고 가고 한 4번쯤 그렇게 온 것 같은데 내년 3월 달에 자기네 연주회 때 올 수 있으면 와도 좋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게 됐는데 창단해가지고 1년도 안 된 때 벌써 이제 그런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관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개하는 기츠 기요시 이분은 해방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관악만 한 분입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관악만 했었는데 제주 그분이 근무했던 교토에 있는 오다니 고등학교 한국 투어에 제주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에 있는 몇 개 도시를 거쳐가지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상업고등학교하고 교류 연주회를 했는데 문예회관에서 할 때 그 실은 나는 그날 그 기초 선생님하고 그 무대 뒤에서 잠깐 인사만 하고 통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초 선생님은 내가 통역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제주 상고 개교 기념 연주회 개관 지휘차 혼자 왔을 때 그때부터 기초 선생님하고 그 제주도도 안내하고 그리고 할로윈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초 선생님 그 님에게 그 할로윈드 일본 투어를 할 상대를 소개해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카야마 현도 제주도 같이 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시민 밴드하고 교류를 그 할로윈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초 선생님이 그쪽 관계자 두 사람하고 같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윈드하고는 서로 세 번씩 오고 가고 두 번씩 오고 가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가 갈 차례인데 그쪽 밴드 사정이 교류 연주회를 할 수가 없는 그 형편이어서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는 그 코로나가 할로윈드 그 스케줄을 조정을 해줬다. 조금 싫어하고 그것은 그 1년에 4번 정기 연주회 하고 그것에 일본 같은 해 일본 가고 일본에서 또 다른 팀이 또 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저 한 3년 동안 매해 그렇게 계속이 됐을 때 이때쯤 한번 쉬어가지고 그 뒤돌아봐가지고 반성하는 시간을 그 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는 1년 8개월인가 6개월 그 연습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연습 장소에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멋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할로윈드에서 뭐 음악 감독이라고 그 한 것은 사실은 그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지휘자가 있으면은 음악 감독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 시작할 때부터 음악 감독이라고 명함을 새겼는데 그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왜냐하면 할로윈드는 지휘자가 자기 돈을 단원들하고 똑같이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든데 그렇게 해서 몇 개 상도 이제 받고 했는데 그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주도에 일본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총영사관 그 총영사 재임 기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보통 긴 사람은 3년 그러지 않으면 2년 반이면 갈리고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영사관에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쪽에 뭐 전혀 그 프로그램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연주회에 그 일본 총영사가 와가지고 그 음악 감독을 찾고 있다고 해서 로비에 나가서 뭐 곧 그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선 자리를 안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스스키 총영사인데 그분한테서 표창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데라자와 갱이지 총영사인데 이분이
할로윈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할로윈도 정기 연주에 90%좀 참가를 한 분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그분이 할로윈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일본 그 외무성의 제주도에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는 모르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더를 그 내려가는데 인터뷰를 하라 해서 그 일부러 그 데라자와 총명사도 한국말 뭐 정말 잘하는데 그 제대로 그 저 한국어를 공부한 저 어디고 그 연세 외국어 학당 출신이었습니다만 그 저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 이 자리에서 그 조사를 했고 그 다음 일본하고 교류한 것 모두 뭐 편지 오고 간 거 그 저 서류 교류 연주회 했던 프로그램 그런 것을 그 전부 보고 싶다. 이메일로 당신이 그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일본 황실청인가 그에서 제정한 전랑 이름으로 돼 있고 총리 대신 수여하는 뭐 무슨 훈장을 줍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 금년 그 가을이었었는데 어느 날 일본 저 황거 천황 살고 있는 거기 강당에서 장소까지 표시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나 그 일본을 갈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여기 총영사 관저는 어느 나라 관저도 치외법권에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여를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래서 받은 것이 그 훈장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일본에 있는 지휘자 온때 내가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은 창단해가지고 지금까지 견일합니다. 고모네 집 국수입니다.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국수 먹고 여기 와가지고 그 커피 마시고 하면 뭐 자연히 저거 잘 보이게 나는 주변 머리 없는 그 남편이고 주변 머리 없는 아빠입니다. 딸 셋 아들 하나인데 그 네 사람 모두 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본인이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 아들은 대학에 갔지만 딸 셋은 큰 딸은 중간에 중퇴를 했었고 나머지 둘은 아예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뭐 산에서 그렇게 하고 뭐 할로윈도 하고 이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난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무슨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한쪽 구석에 서 있고 주체치고 모르게 나와버리고 그런 성격이어서 자식들을 위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에 뭐 아빠 찬스 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으로서는 나는 다른 집 아빠 하고는 마이너스 아빠입니다. 남편으로서
말씀한 대로 방학이 되면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방학하게 되면 더 집이 없습니다. 산으로 들로. 겨울에는 더더구나. 뭐 겨울에는 보통 한 그 3번에 나눠 가지고 15일쯤 그 산에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내가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리를 맞지 못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남편으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대신 사돈집에 문상도 가고 그리고 또 특히 할라윈드 30년 동안의 그 생활을 도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나는 집에 돈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머리 없는 남편으로, 하나 다행한 것은 사실은 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몸을 주의를 했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었지만은 우리 부부가 지금 80대가 넘어도 막 그런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덕택인 줄 알고 남은 여생을 정리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어기지 않고 2년 반쯤 연습을 했는데, 20년, 25년, 지금 18개월째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야 할 연습실이 적막하기만 하고, 참 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연습 않고 연습만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전염병 시기가 끝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때 우리들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은 연주